봄비가 내리던 전주의 아침, 윤미자의 단층집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 놓인 화분들은 빗물을 맞아 더욱 생기를 띠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윤미자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어가는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80살을 앞둔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오늘도 비가 오네. 민석이 우산 챙겨갔을까?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 강민석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좁디 좁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과 약간의 토지 그리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마련했죠. 모든 것이 민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던 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떠오른 민석의 사진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민석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미자에겐 충분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찻잔에 따스한 차를 따르던 미자는 문득 서랍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던 모습, 첫 졸업식 날의 환한 미소, 대학 입학 날의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미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앨범을 덮고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마당은 햇살이 비치자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문득 3년 전 민석이 정하나를 처음 데려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갠 후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석은 설레는 표정으로 하나를 소개했고 미자는 하나의 팔에 있는 장미 문신의 순간 놀랐지만 이내 따스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엄마도 좋아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는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미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은 곧 지워버렸죠. 결혼 이후 미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석 부부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전화벨 소리가 미자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셋이 벚꽃 구경 가요. 서울로요.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벚꽃 구경?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구나. 네, 하나도 엄마랑 같이 가고 싶대요. KTX 예매해 둘게요. 토요일 아침 9시 기차예요. 그래, 좋지. 벌써 기대되는구나. 전화를 끄는 미자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석이랑 하나랑 행복해 보여야 할 텐데. 미자는 블라우스를 가슴에 대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완전히 맑아진 하늘이 보였고 그녀의 마음도 그처럼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서울의 벚꽃 구경. 그 생각만으로도 미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과 하나와 함께할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주역은 주말을 맞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미자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정돈하고 꽃무늬 블라우스와 편안한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벚꽃 구경에 가는 설렘에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도 했죠.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입술에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는 미자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좋아하겠지. 미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역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그래, 금방 갈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미자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전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앞에 도착하자 민석과 하나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벌써 기차 출발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들어가요. 민석은 미자의 가방을 받아들고 하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미소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그 블라우스 잘 어울리시네요. 미자는 며느리의 칭찬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나야. 너도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었네. 셋은 서둘러 플랫폼으로 향했고 마침 KTX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약된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미자는 출발하는 기차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몇 년 만에 서울 나들이인지 모르겠네. 기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자 미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한 탓이었죠. 그때 하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하나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미자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대추차였습니다. 맛있구나, 하나야. 고맙다. 기차 안은 가족 단위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옆 좌석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떠나는 젊은 부부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노부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날의 여행 분위기가 기차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이 이렇게 예쁜데 민석이랑 같이라 더 좋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벚꽃 정말 예뻐요.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미자는 민석과 하나가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미자는 그저 젊은 부부의 다정한 교감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자는 흔들리는 기차 안을 조심스럽게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자는 다시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그녀의 가방 위에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기차의 척칸으로 와주세요. 미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민석과 하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자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난 잠깐 통로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네, 엄마. 조심하세요. 미자는 쪽지를 꼭 쥐고 천천히 척칸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창밖으로는 봄날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쪽지를 자신의 가방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미자는 척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에 쥔 쪽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차의 척칸으로 향하는 동안 윤미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쪽지, 민석과 하나의 수상한 눈짓.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미자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척한에 도착한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승객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 단정한 제복을 입은 40대 남성 승무원이 미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윤미자 님이십니까? 미자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윤미자인데요. 승무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승무원을 따라 객차 끝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승무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윤미자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께서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승무원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기차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 분이 적극적이었어요.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석이가 날... 그럴 리가... 승무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이제 계획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우리를 믿고 있어. 재산 상속 문제만 해결되면. 이어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야, 엄마를 속이는 거 아닐까? 당신 어머니 나이에 그 재산으로 뭘 하겠어? 우리가 잘 써야지. 당신도 원하잖아. 서울에 집 한 채. 녹음은 거기서 끝났지만 미자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미자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강하게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승무원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역에서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역이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미자는 흔들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리고 믿고 맞이한 며느리의 배신. 그 충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민석을 위해 살아왔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단호함으로 이럴 순 없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하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서 아무 일 없는 척 하시고 가방만 챙겨두세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석과 하나는 미자가 돌아오자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래 걸렸네요. 괜찮으세요? 미자는 강한 연기력을 발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창가에서 경치 좀 구경했어. 하나는 다정한 척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이에요. 벚꽃 구경하면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미자는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벚꽃 구경. 정말 기대되는구나. 미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과 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자는 가방을 챙겨
승무원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원역이 가까워지는 동안 윤미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미자는 민석과 하나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가방을 챙겨든 미자의 손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미리 약속한 대로 객차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곧 열차가 정차합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을 이렇게 두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승무원은 미자를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열차에서 내렸고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 섞여 미자는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미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자리에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 내렸어. 네. 어디서요? 왜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런지 알아버렸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하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내 재산 노리고 날 데리고 온 거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하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세요. 이야기해요. 미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역을 빠져나온 미자는 초봄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 재산,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미자는 택시를 잡아 수원역 근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미자는 침대에 앉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변호사 박영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태 씨, 나 미자예요. 미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미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차에서의 쪽지, 승무원의 경고, 녹음된 대화, 그리고 수원역에서의 탈출까지. 영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수원의 한 호텔이에요. 내일 전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럼 내일 제가 역에서 미자 씨를 마중할게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자는 친구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영태 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원의 밤거리가 보였고 멀리서 벚꽃 몇 그루가 가로등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벚꽃을 보러 왔다가 이런 배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배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민석과 하나가 그녀의 재산을 노렸다면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미자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날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 쉽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전주행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주역에는 약속대로 박영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양복을 갖춰 입은 영태는 미자를 보자마자 다가와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자 씨, 많이 지쳐 보이네요. 미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영태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전주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과 같았습니다. 미자 씨, 녹음 파일은 아직 갖고 계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승무원이 복사본을 줬어요.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일단 미자 씨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영태의 사무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태는 미자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주의 집, 토지, 그리고 저축. 생각보다 꽤 많은 재산이네요. 민석 씨와 하나 씨가 탐낼 만도 하겠어요. 미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 재산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예요. 원래는 민석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영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재산을 신탁에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석 씨와 하나 씨가 손대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대부분을 지역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미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민석이가 내 아들이지만 날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영태는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미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신탁 설정, 기부 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습니다. 미자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며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와 하나 씨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 씨가 민석 씨를 조종했다는 증거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설 조사원을 고용해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태는 전화를 걸어 사설 조사원 김도윤을 불렀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도윤은 미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나 씨의 과거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행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민석이가 정말 하나의 조종을 받은 건지도 알고 싶어요. 도윤은 미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미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영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 씨가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하나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민석 씨를 설득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대화 녹음도 더 확보했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들을 직접 대면할 차례입니다. 미자 씨, 민석 씨와 하나 씨를 집으로 부르세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민석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기차에서 내리시고 미자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일 너와 하나랑 이야기가 하고 싶어. 집으로 와주겠니? 잠시 침묵 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자는 마당의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복수를 향한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윤미자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푸른 화분들은 생기 있게 빛났지만 집안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며 곧 있을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태와 김도윤은 이미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들이 준비한 서류와 증거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하나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렴.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기차에서 내리시고 연락도 안 받으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하나도 염려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미자는 대답 대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영태와 김도윤을 본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미자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영태 변호사님이고 이쪽은 김도윤 조사원이시다. 앉으렴. 민석과 하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미자는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날 속였지? 직설적인 질문에 민석과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자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기차에서 하나와 민석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계획, 재산에 대한 언급, 그리고 하나가 민석을 설득하는 목소리까지.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하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문맥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김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정하나 씨,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죠? 5년 전 경기도 용인에 사는 노부부에게도 접근해 재산을 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과거 행적들, 민석을 설득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추가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넌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날 배신했어.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난 그냥 하나 말만 믿었어. 처음엔 그저 상속 문제를 일찍 정리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점점
하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면 안 돼요. 박영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하나 씨,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기부와 신탁으로 정리됐다. 너희가 손댈 수 없게. 그 말에 하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은 전주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남은 것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신탁에 묶여 있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 있니? 하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미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박영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미자님께서는 정하나 씨를 명예훼손과 사기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소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석은 하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넌 날 이용한 거야? 하나는 당황한 눈빛으로 민석을 그리고 미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듯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 이런 시골 노인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니 너무 아깝잖아. 민석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가. 둘 다. 하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미자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미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 민석아, 이제 가. 내 삶을 살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민석과 하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창가로 걸어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은 여전히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봄이 저물고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전주의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의 집 마당에는 이제 여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화분들은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적막함은 여전했습니다. 미자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꽃을 가꾸며 지난 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미자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영태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미자는 영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태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전 사건들도 함께 밝혀져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습니다. 미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자 씨가 기부하신 재산으로 세워진 복지센터 도서관 개관식이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초대장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미자는 영태가 건넨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윤미자 도서관 개관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붙이다니. 영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 씨의 기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미자의 마음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태 씨,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영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나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돌아올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후 미자는 전주복지센터에 마련된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도 눈을 반짝이며 새 도서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원장인 최지연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윤미자님 덕분입니다.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재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아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채웠고 미자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지난 몇 개월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나의 말에 넘어가서 미자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석아, 이미 지난 일이야.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전주로 돌아왔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까.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엄마가 기부하신 금액의 극히 일부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어서요. 미자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 내 새 출발에 필요할 거야.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원장이 단상에 올라 개관식 인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윤미자 도서관 개관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자님의 아름다운 기부로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지센터를 나섰습니다. 민석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전주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거리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가득 달고 있었습니다. 윤미자의 집 마당에는 이제 한여름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화분들은 여전히 생명력 넘치게 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미자의 부지런한 손길이 오갔습니다. 봉숭아와 맨드라미가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은 지 석 달, 미자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던 미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미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네. 민석은 전주로 완전히 돌아온 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와의 이혼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하나는 벌금형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서울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남겨진 하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가끔 미자의 집에 들러 마당 일을 돕거나 간단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민석이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벨 소리에 미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거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예뻐서 가져왔어요. 미자는 민석이 건넨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예쁜 벚꽃 분재였습니다. 처음 그 배신이 시작된 벚꽃.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맙구나. 미자는 화분을 마당의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은 미자를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요. 미자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복지센터에 몇 번 더 방문했었고 그곳의 아이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준비된 차를 마셨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넌 하나의 말에 넘어갔고 그걸 깨달았잖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지. 미자의 말에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미자는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민석과 함께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윤미자 도서관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자는 아이들 앞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 옛적에 미자의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석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서관 벽면에는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배신의 아픔, 복수의 결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책 읽기가 끝난 후 미자는 도서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이며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벚꽃 몇 잎이 바람에 날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그 꽃잎을 손으로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복지센터 원장인 최지연이 다가와 미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와 민석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미자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삶이란 참 이상하구나. 상처가 아픔으로 남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민석은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전주의 거리는 저녁 무렵의 평화로움으로 가득했고 윤미자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마당의 화분들에게 저녁 물을 주었습니다. 벚꽃 분재도 햇살을 받아 더욱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작은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